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원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생명 바친 선열들, 애국자들, 우리의 선조들 생각할 때 목이 메이죠. 71년 전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됐지만 우리가 싸워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71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 그러면 거기서 대한민국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온두라스한테 축구가 져가지고 지금 그거 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꼭 이겼어야 하는데 말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1년 전 일제강점기에서 이 민족이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게 하셨고 일제억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내 민족 내 백성 2천만 명 이상이 통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억압된 60여 년을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광복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빠른 시일 안에 7천만 우리 민족이 함께 주님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8월 13일, 14일, 15일, 3일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과 잠실체육관에서 7천만 민족 보호구마 대성회를 할 때에 북한의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남한의 목사님들이 평양 가서 부흥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날 오게 하시옵소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광복되지 않았습니다.
휴전이라는 말과 정전이라는 말이 다르죠. 아직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2천만 명 이상이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입이 있지만 말할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통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동네 밖에 나가려면 검문소에서 허락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북한의 실정입니다.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정권에서 져준 동네에서 그냥 살아야 합니다. 전라도 가서 살고 충청도 가서 살고 저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살고 우리 남한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광복절이 아닙니다. 오늘 8.15 71주년 이 광복절 기념성에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맡으면서 오늘 이런 얘기 좀 준비했습니다. 한 90여 개 인터넷에 올려져서요 3,500만 명이 읽은 어느 노애국자의 짤막한 글 한 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 세력의 주체 젊은이들이여 60, 70대 기성세대가 겪은 아픔과 슬픔을 그대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얼마만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뒤에는 지난날 60대, 70대 피와 땀과 눈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존재하고 그 애국자의 글이 나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후에 1년 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습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군사 쿠데타를 미국에서 인정해버리면 주변 국가, 필리핀, 버마, 미얀마, 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미국 정부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유무상의 모든 원조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옥수수 가루, 밀가루, 강냉이 가루, 우유가루, 가만히 있어봐. 옥수수 가루와 강냉이 가루 같은데? 내가 괜히 두 번 했네? 그런 것을 우리 얻어먹던 시절입니다. 구호물자 얻어서 입던 그런 그 가난한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유무상의 모든 원조를 그냥 중단해버립니다. 백성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 의장이었던 박정희 소장은 이대로 망할 수 없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찾아갑니다. 가까스로 미국 대통령의 면담이 허락이 돼서 대통령 앞에 갔는데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던지
얼마나 우리 민족을 멸시했던지 한 나라의 수장이요 최고위원회 의장 박정희 소장의 일행이 갔을 때 자리에서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딱 버티고 앉아서 앉으라고 그러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 군대로 돌아가시오. 민간인에게 정부 이양하고 군복 다시 입으시오. No! Good! 한마디로 케네디가 거절을 합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짐을 싸든 박정희 소장 일행은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시 한번 사정해 보려고 면담을 신청했지만 이론지하에 거절하고 운전 박대를 당합니다. 얼마나 멸시를 당했던지 울면서 짐을 싸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수행원들한테 대통령이 그러더랍니다. 이 다음에 한국에서 대통령은 키 큰 놈 뽑아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보고 멸시했던지 그러더랍니다. 한국에 돌아온 대통령 일행은 큰일 났단 말이죠. 이대로 백성을 굶어 죽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와 분단 국가에 있던 독일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수습해서 독일에 대통령 특사를 보냅니다. 가서 돈 좀 빌려봐라. 상업차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국에서 특사를 보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3천만 달러, 현재 돈 한 300억쯤 됩니다. 310억쯤 됩니다. 한 3천만 달러 상업차관 해주겠다. 독일에서 허락은 받았어요. 독일 재무장관의 허락은 받았어요. 독일 정부의 허락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급 보증을 서라. 어느 은행이 있어든지 당신 나라가 만약에 갚지 못하면 우리가 갚겠다고 하는 지급 보증을 사야 3천만 달러 상업차관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한민국에 지급 보증 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럴 기관도 없고 그럴 은행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당시 1960년 당시 국민소득이 68불이었습니다. 68불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갚을 능력이 있겠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무도 예스 하고 대답할 그럴 은행이 없고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좁은 땅덩어리에 67%가 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을 보세요. 설악산은 눈 구경하기 좋고, 지리산은 가을에 단풍 구경하기 좋고, 한라산은 그저 등산이 나가면 좋지, 거기에서 석탄이 나옵니까? 철이 나옵니까? 아연이 나옵니까? 지하자원이 없어요. 가스가 나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줄, 그리고 지급 보증할 그럴 기관이 없었습니다. 삼면이 받았지만, 여러분, 삼면이 받았지만 이 남해, 동해, 서해에서 잡는 생선 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 못 먹어요. 그래서
수입하는 겁니다. 수입하는 겁니다. 생선 수입하는 겁니다. 연전에 노르웨이산 연어하고 고등어를 여러분 수입했는데 1년에 얼마치 수입한 줄 알아요? 1억 불어치를 수 있어요. 1억 불이면 1,000억입니다. 1,000억. 우리 남한 사람들이 세상에 홍어, 연어, 고등어, 글쎄 수입 안 하는 생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수입산 중에 중국산이 참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신기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산둥성에 가서 보니까 산둥성의 동해바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바다가 전라북도 군산항에서 어선을 띄우고 산둥성 칭따오에서 어선을 떼어서 한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중국으로 말하면 동해, 우리로 말하면 서해요.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중국 배에 걸려들면 중국산이고 그게 재수가 좋아서 한국 배에 걸려들면 한국산이요. 값이 달라져. 시장에서 대우가 달라져. 삼면이 바다지만 우리 백성이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생선입니다. 해상자원 없습니다. 지상자원 없습니다. 지하자원 없습니다. 100%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다 수입한 거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메드 인 코리아 BYC인데요. 아니요. 원산은 다 수입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옷 다 수입입니다. 모든 물품 다 수입입니다.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톨 나오지 않습니다. 원자재 다 수입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인적 자원도 모자라는 나라. 적어도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내수 인구가 7천만 명 이상 돼야 경쟁력이 있다고요. 컵을 하나 만들어도 테레비 하나를 만들어도 내수 인구가 7천만 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데 우리나라 5천만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대통령 특사 일행이 여러 날 여러 기관들을 찾아가 다녔지만 아무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지급보증 노, 지급보증 노, 지급보증 노, 아무도 보증서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일행 중에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시던 백영훈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어른이 전라북도 김제 저희 고향의 어른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우리 고향 어른이니까 할렐루야. 백영훈 박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대한민국 경제학 박사 1호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특사 일행으로 함께 갔는데 어느 날 독일 노동청에 근무하는 친구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푸념하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 특사로 왔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빈손으로 가게 됐다. 정부에서 3천만 달러, 독일 정부에서 상업자원 주겠다고 하는데 지급 보증할 은행이 없고 기관이 없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면서 그냥 푸념하듯이 얘기했는데 저녁을 먹다가 그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되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나라 젊은이들 많지.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홍수처럼 쏘아다니고 있다고. 청년 실업률이 세계 최고라고. 일자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독일 노동청에 근무하는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우리 독일에는 한 5천 명의 광부가 필요하고 한 2천 명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야 그러지 말고 너희 나라 그 젊은이들을 우리 독일의 광부로 보내주고 그 여성들은 간호사로 보내주면 정부에서 그들의 월급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가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희들이 경제개발해서 그들에게 돈을 갚아주면 그러면 되지 않겠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그래서요 사람은 친구를 잘 줘야 돼요. 친구가 좋아야 돼요. 도둑놈 친구 되면 도둑놈 돼요.
술주정뱅이 친구 되면 술주정뱅이 돼요. 도박하는 사람 친구 되면 그냥 노름쟁이 되고 말아요. 싸움 잘하는 친구 되면 깡패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거기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가 노동청에 근무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했더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성미가 급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냥 그때 일시에 전국 신문에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방지까지 일제히 5단 통광고 서독 광부 모집, 서독 간호사 모집. 실제로 독일에 한 5천 명의 광부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 5천 명 모집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학력은 고졸 이상이요 46,500명이 모여들었더랍니다. 실제 학력은 고졸 이상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한 학사 출신들이 수두룩하고 경험을 물을까봐 저 영월에 가서 정선에 가서 탄광지대 가서 며칠씩 알바해가지고 나도 탄광해봤다고 나도 광고해봤다고 나도 탄캐해봤다고 그래서 지원해서 독일에 광부를 파송합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어서 루프탄자 독일 비행기로 김포공항에서 실어 날르는데 그냥 500명 출발하는데 그냥 5,000명씩 수천 명씩 가족들이 모여서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다시는 만날 길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가는 비행기는 있지만 돌아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항공기가 단 한 대도 없을 때요. 민간 항공기가 단 한 대도 없을 때요. 그러니 태워서 보내기는 하지만 그들을 다시 실어다 준다고 하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김포공항이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부모 형제들이 얼싸안고 하염없이 통곡하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독일에 광부로 갑니다. 그들이 독일에 간호사로 갑니다. 독일의 간호사가 처음에 어떤 고생한 줄 아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시골 병원, 변두리 병원, 작은 병원들로 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보내는데 그들이 가서 했던 일이 이방인들의 시체를 알코올로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독일 의사와 간호사들의 심부름을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가 1000m입니다. 지하의 지하율이 40도였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주시 기온이 지금 32도 조금 전에 제가 체크했는데요. 그런데 지하의 지열 바람 한 점 없는 지하 1000m 1km 그 지하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열이 40도나 됐으니 들어갈 때는 속옷만 입고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속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짜냈답니다. 저는 독일을 여러 차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당시 간호사와 당시 광부들,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 준형이 그때 광부로 가고 형수가 간호사로 와서 독일에서 만나서 지금도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진이라고 그러죠. 탄을 캐는데 분진이 1m 앞을 분간할 수가 없다는가요? 그 먼지 때문에, 탄 캐는 먼지 때문에 1m 앞을 분간 못하는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진폐증 환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폐가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먼지를 마시면서 그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독일에서 다른 나라 인력을 수입했었답니다. 터키의 인력을 수입했는데 그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못한다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그 다 1000m 지열이 40도 하루에 땀을 몇 번씩 짜내는 그 고열 속에서 땀을 흘려 일을 하는데
독일의 메소금이 감동했습니다. 독일의 언론들이 감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아가씨들이 그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면서 또 닦고 또 닦고 그냥 말없이 그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 보고 독일 언론이, 독일 매스컴이 한국에서 온 천사들이다,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천사들이다. 무슨 천사? 돈 되니까 하는 거지, 가난해서 하는 거야. 가난해서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 생각하면서 내가 돈 벌어야 동생들 공부시키지, 내가 돈 벌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먹고 살지, 내가 돈 벌어야 우리 동생들 공부시키지. 가난해서 땀을 흘며 울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독일 언론들이 매스컴에 띄우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나온 말이 코리 엔젤스입니다. 코리아에서 온 엔젤스 천사들이라는 말이 그때 붙었어요. 그러다가 1964년 천사의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독일의 류빅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적기가 한 대도 없을 때, 민간 항공기가 한 대도 없을 때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에 비행기 한 대를 전 세계에 여겼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 빌려줄 수 없다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냐, 계약하고. 아니 돈 준다는데 왜 못 빌려주느냐. 미국 정부에서 쿠데타로 정권 잡은 대통령 비행기 탈 자격 없다, 비행기 빌려주지 마라. 천대받던 민족, 멸시받던 민족, 내 돈 주고 비행기 한다 탈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독일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서 우리 대통령 일행이 갈 수 없답니다. 고맙게도 독일 정부에서 전세기 한 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전세기를 타고 당시의 독일의 수도 본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본 국제공항에 도착하니까 비행기에서 대통령이 트랩을 내리는데 태극기와 독일 국기를 든 수많은 인파들이 그냥 태극기를 흔들으면서 대통령 일행을 환영해 줍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이었습니다. 천사의 나라 코리 엔젤스 대통령이 우리 독일의 국빈 방문한다. 길거리의 연도에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줍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대통령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목매인 소리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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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날 숙소로 돌아가서 그 이튿날 탄광지대를 갑니다. 거기 한 500여 명의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양복과 한복으로 차려입고 얼굴은 까맣지만 그래도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애국가를 함께 부르는데 모두 다 애국가에 목이 메여서 애국가를 못 불렀답니다. 음악은 흘러나오지만 애국가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무슨 말도 못하고 펑펑 울고 있는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여러분이 독일에 와서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독일 국민의 정신을 배워오십시오. 독일 국민의 정신을 배워오십시오. 공교롭게도요,
한 10여 년 전에 서울의 교육문화원에서 술탄 왕국의 수상이 와서 자기 나라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그날 저녁 만찬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40년 전, 50년 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했던 그 연설문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와서 돈만 벌려고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정신을 배워오세요. 코리아의 정신을 배워오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은 국왕께서 보살펴줍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 그렇게 연설했어요. 여러분, 독일의 정신 배워오세요. 독일의 정신을 배워오세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고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고 얼마나 울다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광부와 간호사들 500여 명이 그들이 앉은 테이블을 다 물리고 의자를 다 뒤로 몰리더니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는 독일 니부케 대통령 내의원과 박정희 대통령 내의원에게 500여 명이 큰절을 합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고 독일 대통령님, 우리나라 대통령 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빚 갚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 흐느끼면서 울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냥 만찬장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광부와 간호사들을 해치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만찬장에 들어오지 못한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길을 쳐막고 우리 두고 어디 가십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두고 가지 마세요. 우리 데리고 가세요. 어디 가시냐고. 광부와 간호사들이 길을 막고 대통령 일행을 저지합니다. 당시 턱으로 해경훈 박사님이 앞자리에 탔습니다. 뒷자리에 리무진 차니까 독일 대통령, 이제 박정희 대통령 두 대통령이 탔는데 호텔로 돌아가면서 너무 많이 우니까, 통곡하며 우니까 독일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눈물을 닦아주며 말하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정부가 당신 나라 꼭 도와주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독일이 대한민국 꼭 도와주겠어. 얻어먹던 나라, 도움받던 나라 대한민국. 1952년 전쟁이 한참 발발하고 있을 때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일본에 머물고 있던 미국 선교사 에버렛 수완슨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겨우 어떻게 한 1년을 일본에서 머뭇거리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전쟁 중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지방 어느 도시에 떨어져서 군종 목사가 되어서 이제 전쟁터를 돌아보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읍내 아침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쓰레기 차들이 그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는데 지나가다가 그 쓰레기 더미에 어린아이들의 시체들이 묻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이게 웬일이냐? 아니 이게 무슨 시체를 이렇게 버린단 말이냐? 깜짝 놀라서 스완슨 선교사는 돌아봤더니 지난밤에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은 아이들, 굶어 죽은 아이들, 그냥 갖다 묻을 수도 없어. 땅이 얼어붙어서 그 겨울에 묻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어린 것들의 시체를 그냥
비닐 위에 싸고 가마니에 싸서 그 쓰레기더미에 갖다 버리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수완순 선교사 그 일로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교회를 돌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아이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가정에서 한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한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한 아이씩만 책임져 주세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수완순 선교사는 미국 교회 모금 운동을 시작해서 한국에 버려진 고아들, 전쟁 고아들, 굶어 죽는 아이들, 얼어 죽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부터 40년간, 1993년까지 4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컴패션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한국에 약 80만 명의 전쟁 고아들이 그 컴패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들이 유학도 갔습니다. 내 선배 중에 하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 원장으로 있습니다. 마원석 선교사입니다. 유명한 우리 교단의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의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아침에 교육자 조회에 왔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우리 교육자 조회를 인도하고 나서 조반을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얻어먹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도움받던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 됐습니다. 아침을 먹다 말고 우리 마원석 선교사 그냥 음식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입에 문 채 나를 멍하니 쳐다봐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끓어요. 김 목사가 어떻게 컴패션을 알아? 내가 바로 컴패션의 도움으로 얼어 죽지 않은 사람이야. 컴패션의 도움으로 내가 유학도 간 사람이야. 컴패션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굶어 죽었을지 몰라. 내가 바로 컴패션의 도움으로 지금 이 미국, 영국 옥스퍼드 대학 원장까지 돼서, 할렐루야. 얻어먹던 나라, 도움받던 나라, 굶어 죽던 나라, 얼어 죽던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은 조클럽, 파리클럽, 무슨 얘기냐면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된 나라가 147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146개국은 국민소득이 2,000불 미만이야. 2, 3,000불이야.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 아직도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147개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얻어먹던 나라가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파리클럽에 가입하고 무역금이 $1,000에 가입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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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한강에 무슨 기적이요? 한강이 무슨 기적일까시요? 한강에 다리만 31개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야.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다.
평화 삼천국 요가 항상 대한 사람 대한 길이 오전하세 88 세계올림픽을 치룬 나라 대한민국,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는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리우올림픽에서 양궁을 싹쓸이한 나라 대한민국. 아이씨, 이 온두라스를 깼어야 하는데 하나 이게 참. 그래도 한 번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온두라스를 깨고 우리 축구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 한 방을 못 막냐? 내내 우리가 잘했잖아요. 근데 그 한 방, 진중호의 나라 대한민국, 박성현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전제품이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4%. 54%. 전 세계인이 쓰는 핸드폰, 냉장고, 테레비, 에어컨 2대 중에 한 대에 메이드 인 코리아. 아멘. 10수년 전만 해도 일본 갔다 오면 하네다공항, 나리타공항, 일본 공항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손에 전자제품 한두 가지 다 들고 있었어요. 뭐 CD 플레이를 들고 있든지 코끼리 전자밥솥을 들고 있든지 다 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만약에 일본 가서 가전제품 사오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 대한민국계 최고요. 일본 가전제품 소니, 사뇨, 나소날, 샤프 10개 합쳐도 대한민국 삼성 하나만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요즘 선박 제조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선박 제조 기술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아멘. 믿습니까? 인천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넘어오는 저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랍니다. 최고의 건축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의 컨소시엄 없이, 외국 회사의 컨소시엄 없이 자국민에 의해서 설계하고 자국민에 의해서 건설된 게 뭐냐면 인천대교예요. 인천대교. 아니 어떻게 그 바다의 그 긴 다리를 어떻게 외국의 기술 협조 없이 자국민들이 저렇게 뚫을 수 있냐는 거예요.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어디 지방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리에서, 도시에서, 읍내에서 여러분 조금 20-30분만 올라가면 여러분 고속도로가 전국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분이 인터넷에 이런 부정적인 글을 올렸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핵폭탄 막기는 싫고 사드 배치는 반대하는 주민들,
자기 부모 죽으면 화장하면서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못 됐어. 쓰레기 분별 없이 버리면서 쓰레기 매장을 반대하는 주민들, 전기 펑펑 사용하면서 원자력관 쪄서 반대하는 주민들, 너는 죽고 나는 살자는 식의 이기주의로 사분 오열되어 있는 민족 대한민국,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앞에 끄떡하지 않는 배짱 좋은 민족 대한민국, 정치인들 머릿속에 국민은 없는 것처럼 생각드는 일부 정치인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을 시켜줘도 2번 하고 싶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여건만 되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이라는 부정적인 글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왜 그대로 따왔냐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참고해야 되거든요. 아니, 내 부모 화장하면서 왜 화장장 건립반대?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 그렇게 안 하면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서 왜 쓰레기 매립장 반대? 또 다른 얘기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15년간 거주하면서 15년간 한국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영국인 기자 마이클 부린이 한국인을 말한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내가 적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요약해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책 살라면서. 이분은 워싱턴 타임스, 가디언지, 더 타임스 한국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인을 말한다 저자인 동시에 사이트 커뮤니티 선즈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국인들의 좋은 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평균 IQ 105를 넘는 세계에서 똑똑하고 영리한 유일한 나라. 이런 영리한 민족이 없대요. 대한민국 위에는. 일하는 시간은 세계 유유,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 잠을 자지 않는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국민 모두가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전쟁하면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60년 넘게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대한민국.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 대한민국. 세계 유일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대한민국. 더 재밌어요. 정부 조직에 여성가족부가 있어 장관이 존재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음악 수준이 빠르게 발전하여 클래식, K-팝에서 세계적인 나라 대한민국. 서울 시내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청결함과 편리하기가 세계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세계인에게 봉사하는 NGO 단체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문자가 없는 나라에 유엔이 제공하는 한글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 단기간에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IMF를 극복한 경이적인 나라 대한민국. 유럽 EU가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세계에서 가장 여성들이 예쁜 나라 대한민국. 아니,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영국인 기자가 쓴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 이상이 들어간 나라 대한민국. 세계 10대 거대한 도시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 4대 강대국을 우습게 여기는 배짱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기 미안합니다. 미국을 우리는 미국 놈이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중국을 떼놈이라고 그래요. 일본을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러시아를 소련 놈이라고 그러지 소련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 한글은 20개 문자 가지고요.
11,000개의 음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일본은 300개 정도밖에 못 내요. 중국은 400개 정도밖에 못 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참 맛있다 그러면 오이시, 일본말 오이시, 더때 모이시 데스네 그러면 최고 맛있는 거예요. 중국은 호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호치, 맛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요. 맛이 끝내주네. 오메 맛이 죽여주네. 이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아니 어떤 놈 음식을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세상에 부인을 말이죠. 부인은 자기 아내를 사대부 집안에서 남자가 높여서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my wife예요. 우리 와이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my wife라고 그러지 우리처럼 우리 집사람, 우리 부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my, 자기, 개인주의입니다. 어디까지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일본은 영어로 말하면 wife, 자기 부인 같은 my wife. 일본어도 중국어도 그렇게 부인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12가지요. 부인, 여보, 여기 우리 여보도 와 있어. 당신, 자기, 아내, 집사람, 여편네, 색시, 마누라, 주부, 임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각시, 대각시야, 까불지 마. 아니, 이런 문자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간결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문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리 94년 6월 5에 한글은 독창성이 있고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언어학의 세계 최고인 옥스퍼드 대학의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고 문자의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고맙게도 한글이 세계 1위! 할렐루야! 한글은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한국인은 세계 유수들의 우등생, 1, 2, 3등 우등생을 휩쓸어버린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아멘. 2위는 이스라엘이요. 3위가 게르만 민족이요. 독일이요. 1위는 부동의 요지. 한국인이. 세계 명문대학의 우등생은 싹쓸이.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라고 몰아붙이는 나라. 대한민국.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대한민국. 강대국 사람들을 외놈이니 떼놈이니 미국놈이니 소련놈이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부르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요. 약소국가, 우리보다 약한 아프리카를, 인도네시아를, 필리핀을, 베트남을 절대로 놈자 안 붙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러고,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러고,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그러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 약소국가에 절대 놈자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약자를 보듬을 줄 아는 민족,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민족. 아니, 초반하셨어요?
아이고 아직 식전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잖아 방에. 그러면 자기가 먹으려고 아랫목에 묻어둔 밥 있잖아. 그걸 꺼내다 차려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서 드세요. 어서 드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입만 쳐다봐. 저거 다 먹으면 낮에 내가 굶어야 하는데 내가 굶을 망정 선을 먼저 대접할 줄 아는 민족,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민족,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요, 이것이 우리의 브랜드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는 지정학적으로 국토의 67, 8%가 산호로 되어 있지만 오르막길 양이 있고 내리막길 음이 있어서 음양이 강하게 조화되는 지정을 이 지정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가 세다는 거야. 기가. 붙어볼래? 한번 할래?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저거 정은이 봐. 저거 누가 말려 저거? 아니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미사일 쏴대는 거 봐 저거. 아이고 나 저거 못 말려. 사람뿐만 아니요. 그래서 과일 맛도 정거요. 대한민국 사과, 대한민국 배 세계 최고. 단풍 색깔도 세계 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자연까지도 그렇게 기가 세다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중에 대한민국의 진달래가 가장 아름답고,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요.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 쓴 거예요. 고려 인삼의 기운도 어느 나라 인삼보다 가장 효과가 강하고, 음식 맛도 세계 최고고, 물맛도 세계 최고고, 고추 맛도 세계 최고고, 땡초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느라 대한민국. 아니 세상에 그거 그냥 먹어도 혀가 막 빠져나갈 건데 그걸 초장에 찍어 먹어. 고추장에. 나 참 희한한 민족이야. 한국의 꿩처럼 예쁜 꿩이 없고 한우 고기처럼 맛있는 고기가 없고,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를 가진 민족. 여러분, 기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은 골리앗이 기싸움에 이긴 겁니다. 다윗이 기싸움에 이긴 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기가 죽으니까 뻥 나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기가 센 민족이 없어요. 옛날에 쌀공, 월남전쟁에 보세요. 현대무기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월남 사람들 월맹에 기가 죽으니까 그냥 손 들고 미국 사람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기센 민족, 할렐루야. 내 말 좀 들어봐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며 스스로 대인, 큰 대자 사람인 자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대륙에 태어난 중국인이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한국인보다 기가 약하다.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1932년 일본이 중국에 만주국을 건설해서 1945년까지 불과 13년 동안 망하기까지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서 일본 사람에 의해 죽은 사람이 중국의 3,200만 명입니다. 3,200만 명이 일본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만주의 731 부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을 인체 생화학 실험용으로 썼으니까 3,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일본 고위층을 단 한 사람도 암살하거나 폭탄을 투척한 적이 없다. 조선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일제강점 36년 동안 32,000명이 죽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죽었어요. 기독교인 많이 죽었어요. 조기철 목사님 그때 돌아가셨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중국의 학살자보다 1,000분의 1분의 1에 불과하지만 1,000분의 1입니다.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고,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했고, 1932년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군 대장 등 일본 고위 장성 10여 명을 살상했고, 1926년 나석주 의사가 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은행 폭탄을 투척해서 조선철도회사의 일본인을 저격하고 암살했으며, 중국은 타고난 기가 다르다. 대륙은 기를 넓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기가 빠지는 지형이지만 한반도는 좁고 협곡 사이로 기가 부딪혀서 가장 기센 나라가 됐다. 기센 나라에 태어났으니 한국인은 기센 백성이다. 마이클 브린의 평가입니다. 1945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에 견학을 보냈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그들이 한국에 배우러 온다. 국력은 끝에서 두 번째였지만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대국 10위권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리더당할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드 문제로 상당히 중국하고 지금 긴장관계에 있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말 아니요, 영국인 기자가 하는 말이요. 한국은 중국에 리더 당할까봐 겁내지 마라. 중국과 우리는, 대한민국은 기부터 다르다. IT 강국과 타이틀은,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자리가 아니다. 180년을 주기로 한국의 기운은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기운이 상승하는 그때다.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더야 가리라 믿는다. 대한민국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최근 영국에 소개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또 하나 소개합니다. 5가지. 도심에서 밤길에 마음 놓고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 119 시스템이 가장 잘된 나라 대한민국, 24시간 병원에서 의사가 대기하는 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 검거율이 세계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욕해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 나 진짜, 저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사는 거 불쌍하지 않아요? 뭐 욕해요? 왜 욕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오랜만에 찾아온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재미교포가 한국을 떠나기 전 쓴 글입니다. 오자마자 우뚝우뚝 서 있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에 나는 놀랬다. 미국의 부자들이나 사용하는 비데가 공중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나는 놀랬다. 골목마다 고급 중대형 승용차가 가득함에 나는 놀랬다.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에 나는 놀랬다.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주차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된 걸 보고 나는 놀랬다. 어디서나 빠르게 부팅되는 인터넷 서비스에 놀랬다. 교통카드 하나 가지면 지하철 시내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나는 놀랬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버스 도착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에 나는 놀랬다. 이게 기가 막혀요. 거미줄 같은 서울 지하철 노선의 안전한 스크린 도어 장치에 나는 놀랬다. 수백 배나 되는 텔레비전 채널에 나는 놀랬다. 요금이 저렴하고 편안한 택시를 타보고 놀랐다.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시설에 나는 놀랬다. 술을 실컷 마시고 집에 갈 수 있는
대리운전사가 있는 걸 보고 나는 놀랐다. 전화 한 통이면 안방까지 배달되는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배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피자는 원래 배달 시스템이지만 햄버거를 배달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가서 먹는 거지. 거리마다 골목마다 널려있는 커피 전문점에 나는 놀랐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손에는 비싼 핸드폰이 들려있는 걸 놀랬고, 시골에서나 도시에서 순식간에 배송되는 택배 서비스에 놀랬고, 열쇠 끊어미는 옛말이고 비원과 카드만 있으면 마음대로 문이 열리는 나라의 시스템에 나는 놀랬고, 해외여행 인파도 공항에 부쩍이는 것을 나는 놀랬고, 미국에서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하고 값이 너무 싸서 나는 놀랬다. 커다란 냉장고가 2개 내는 친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여는데 그 창문 여는 소리가 부드러우며 나는 놀랬다. 며칠 후면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진짜 놀라게 한 것 하나 있으니,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다,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 정부를 성토하는 것 보고 나는 또 놀랬다. 전셋값 올라가 살 수 없다. 애들 교육시키라고 등골 빠진다. 신문 텔레비전에서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고 아우성이고, 여성들은 밤길이 무섭다고 그런단다. 정리해두기가 무섭고 모두가 죽겠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놀랬다. 나는 전세는커녕 미국에 간 지가 수십 년 됐지만 월 3,000불씩, 여기 미국에서 시민권 가진 분 계신가요? 나와서 증언 좀 해보세요. 여러분 페이머니 돈 내지 않고 사는 집 어디 있는가 보세요. 나는 미국에 간 지 수십 년, 월 3,000불씩 330만 원이요 3,000불씩 내고 사는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하는데, 미국 대학 등록금은 한국보다 더 비싼데, 보통 5천만 원,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이요 1년에. 뭐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요? 미국은 병원 보험비도 비싼데, 미국은 밥을 한 끼 먹어도 팁하고 세금까지 밥값의 25%를 더 줘야 하는데, 미국은 인텔이나 IT 회사들도 수천 명씩 정리해고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라는 미국보다 더 나은 점이 훨씬 많은 자랑스러운 대조국 대한민국. 인간의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도시, 인프라 구축이 세계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모두 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것에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재미교포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말씀을 15번 집에 가서 외워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번성하는 거,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만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이 15절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엉망이요. 이 15절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요. 따라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기까지 올해가 단기 몇 년이요? 단기 몇 년이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5천년 가까이 우리는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성급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 뛰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점령하기까지 얼마나 참았어요. 요셉도 참았어요. 이삭도 참았어요. 죽기까지 참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 박사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한마디로 그의 역사 연구 6권, 7권에서 그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폴 케네디라고 하는 역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동경대학에 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세기까지 유럽 중심이었다. 유럽이 세계 중심이었다. 스페인이 400년 나라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로마가 300년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유럽 중심의 세계화였다. 18세기까지 그랬다. 19세기, 20세기까지는 영국, 미국이었다. 박스아메리카, 미국 중심, 영국 중심이었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이다. 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세계 중심 국가, 일본 동경제대에서 석학들을 모아놓고 일본의 유수한 지도자들을 모았고 폴 케네디 박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너 일본의 종교 도덕심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나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무참하게 한국의 여성들 내려다가 만행을 저지르고 오리발 내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 너! 재패! 안 된다. 중국 G2입니다. 거기에 중국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차이나, 너!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 박스 아시아 시대, 세계 중심 국가는 코리아.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는 신바람 나는 문화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가족 중심의 가정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다. 대한민국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충성심이 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나요? 며칠 전 우리 할아버지들끼리 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반값 내고 봤습니다. 베가드 장군이 전시 중에 대한민국 둘러보러 왔답니다. 폐허가 된 전쟁터에 16살 소년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살아계신다는데 영화에는 16살로 소년병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20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남편 그분이 돌아가신 실제 주인공입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장군이 묻습니다. 왜 너는 도망치지 않았냐? 왜 이러고 서 있냐? 예, 상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라고 하는 상관이 후퇴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내게 총을 주세요.
내게 실탄을 주세요. 그때 메가더 장군은 결심합니다. 이런 충성심을 가진 군대가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나라 도와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하고 마침내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9월 8일 수도 서울 수복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나란히 메가더 장군 연단에 서서 서울시민대회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그리고 서울 시민대회 할 때 메가더 장군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성공률이 그것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동해물과 남산 위에 저서나무 철갑을 푸는듯 바람소리 불변하고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서 계세요. 예일대학 역사학 교수 폴 케네디가 이런 말로 강연을 맺었습니다. 미래가 있다고 믿는 민족에게만 미래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계 최고의 기도원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계시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인구 비례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대한민국, 인구 비례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복 71주년 71년 전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7천만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꼭 북한의 2천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행의 자유, 거주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저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7천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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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복음의 민족 국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